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자유형 팔꺾기를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하면은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팔꺾기를 초급 때 배우건 중급 때 팔꺾기를 배우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팔꺾기를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우선 팔꺾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 밖에서 하는 팔꺾기는 중장거리를 할 때 팔의 가동 범위를 줄여서 회전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우리 팔을 펴서 돌리면은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오는 게 팔 펴서 하면 무거운데,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핑핑핑핑 막 돌잖아. 근데 막 빨리 돌아. 근데 이걸 싹 펴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다 펴면은 속도가 확 이제 거의 정지를 해버리거든. 그거랑 똑같아요.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은 속도는 4배가 빨라지는, 그 체육 역학의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2인데 꺾어서 1로 만들어주면은 속도는 4배가 빨라진다는 게 공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수영에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팔꺾기를 왜 하냐? 내가 장거리를 뭐 200m나 200m 장거리가 아니죠, 한 500m 장거리를 하는데 팔을 펴서 해. 물이 너무 많이 걸려. 너무 힘들어. 펌핑이 막 등이랑 가슴이 막 터질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중장거리 선수들이 한 200m 선수들부터 팔을 물속에서 하이브 캐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팔을 펴서 하면은 이거를 40번 돌려버리면 더 이상 펌핑해가지고 팔이 안 돌아가. 우리 등산할 때 막 허벅지 터질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듯이. 그래서 뭐 100회, 200회 중장거리를 할 때 팔을 돌릴 때 팔에 펌핑을 막기 위해서 좀 더 횟수를 치면 중량을 좀 낮춰가지고 개수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물속 팔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팔펴기 자유형, 물속에서도 팔을 펴고 물 밖에서도 팔을 펴는 이 자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팔꺾기를 가르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7살 때 수영 시작해서 7살, 그 다음 코로나 때 8살 때 한 1년 쉬었어요. 9살, 10살, 11살 12월 말까지 제가 직접 교육을 했어요. 10살, 11살 때 평형이랑 자유형이랑 저병이랑 대회를 나갔는데 다 이 팔펴기로 다 나갔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팔펴기를 했고, 금요일에 제가 가르치고 월화수목은 집 앞에서 소그룹반에서 강습을 받았어요. 근데 수영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 어깨에 힘이 있나요? 어깨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 팔펴기 자유형의 장점이 뭐냐면은 수영할 때 필요한 근력을 키우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팔을 꺾으면 물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리커버리 할 때도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팔을 자꾸 꺾어버리면은 그 힘이 잘 안 길러져.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뭐 그래도 뭐 제대로 당기게 되면 물이 좀 걸려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도 되고 힘도 약간은 길러지겠지만, 이게 또 제대로 하나? 이렇게 그냥 사막이야, 사막이 장난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길러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팔을 펴서 자, 자유형 6바퀴 하자, 쫙쫙쫙쫙쫙 하면서 어깨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들, 수영할 때 필요한 근육들을, 근지구력들을 발달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팔펴기 자유형을 하면서. 그 목적 때문에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팔꺾기를 알려주지 않았던 거고, 어느 시점에서 얘네들이 자유형 팔펴기를 힘들어하지 않는 시점이 와가지고 그때 저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동안은 자유형 평형만 계속 시키고, 저병을 시켰던 이유는 자유형보다 더 고강도의 어깨 근지구력, 근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데, 선생님 저 팔꺾기 언제 알려줘요? 선생님 저 팔꺾기 언제 알려줘요? 그러는 순간, 그래서 잘못 배우는 순간 수영에 필요한 근지구력은 기르기가 어려워지고, 이 헬스가 수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건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게요. 이거는 수영은 팔을 50번, 100번 돌리는 근지구력 운동이고, 이거는 근비대 근력 운동이에요.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돼. 제가 지금 헬스가 몸이 이렇지만은 수영 가잖아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면 펌핑만 빨리 와. 장거리가 안 돼. 여러분들도 너무 팔꺾기에 좀 뭐라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연연해하고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멋있긴 하죠. 멋있긴 한데 너무 팔꺾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팔펴기부터 우선 잘 하고, 그걸로 근지구력, 근력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예쁜 팔꺾기를 하면은
그 팔 꺾기 동작도 더 예쁘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 팔 꺾기를 해야 한다면은 언제 해야 하나? 내가 팔을 펴고 쉬지 않고 6바퀴 300m를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면은 조금 빨라요. 사실 한 자유형을 팔 펴기로 쉬지 않고 한 10바퀴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야 팔 꺾기 자유형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팔 펴기 자유형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나쁜 동작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뭐 쉽잖아. 팔을 펴서 이렇게 돌리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팔을 펴서 돌리건 팔을 꺾어 돌리건 팔꿈치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팔꿈치가 안쪽, 바깥쪽 이렇게 당기면 물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팔을 펴도 물이 많이 걸려. 근데 팔을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당랑권. 이거 앞으로 가겠어 이렇게. 그거 완전 그냥 헤엄이야. 개헤엄이잖아. 개헤엄. 자유형이 아니고. 팔을 펴서 하면 또한 너무 나쁜 자세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다지고 난 후에 좀 더 정확한 교정 방법을 통해서 팔 꺾기를 익히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